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는 지인인데 어떤 변호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이제 개인회생 절차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나 받았는데 쭉 살펴보니까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공부하는 아니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되는 점이 있어서 그 논문 한번 꾸준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챕터별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서 논문 개요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실무적 쟁점인데 주로 이제 회생위원 제도를 많이 언급하고 그 회생위원의 어떤 언급하면서 각종 어떤 뭐 청산보장 가치 원칙이라든가 부인권 행사 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위법한 사항의 보고라든가 그동안 이제 실무에서 지금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지금 파산을 능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개선 논의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개인회생 절차의 실무적 쟁점입니다. 논문 개요. 회생위원 제도는 개인회생 절차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신청 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회생위원은 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분배하므로 회생위원의 역할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생위원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업무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 나아가 입법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생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회생위원의 지휘 방향성을 정립하고 회생위원의 지휘와 역할에 비추어 현재 실무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그 업무의 객관적 성격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개인회생 절차가 집단적 추심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 보조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생위원이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신속 공정하게 산정하여 채권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 요구된다. 즉 업무 수행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현행 실무는 업무 수행의 공정을 강조함에 따라 업무 수행의 신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가급적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개시결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그쵸, 저도 지금 뭐 수원에다 뭐 하놨는데 개시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지금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서 냈습니다. 그럼 6개월 만에 나겠죠. 개인회생 재단의 요소로서 재산과 소득의 가액은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회생 재단으로서의 파산도 파산 재단이 있고 개인회생도 개인회생 재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회생에서 법인 회생에서는 재단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냥 재단 개념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 법인 파산에도 있죠. 법인 회생에는 재단 개념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단으로서의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면책결정 전까지의 것을 포함하고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 계획이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전심사의 완벽을 기하는 것보다는 사후심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빨리 해주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뭔가 속인 사람들 이제 강화하자는 얘기죠. 사후 제재 장치로서 최근 악용 위험 사건 중점 관리, 인가결정 이후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체크리스트 제도, 인가결정 이후 불특정 사건 심사 제도 실시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장치는 크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회생위원의 지위에 비추어 회생위원에게 위법행위 보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회생위원회 역할이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후심사 등을 통하여 개시결정의 신속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점이 부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개인회생재단의 개념, 소극적 요소로서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실무는 부부결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게 지금 큰 문제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406호인가요? 그걸 마련해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자.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배우자 명의로 해놓은 경우. 둘째, 위기 순간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은닉 취득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예외로 환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재단이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직접 제출한다.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같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같습니다. 이게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회생위원이 갖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단이 관리 처분권을 갖는다는 개인회생제도의 전제를 지키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로서 재산소득조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뭘 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미래에는 도입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10년 후에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미래에도 뭔가 이런 게 조회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아요. 셋째, 채권자의 변제 계획에 관한 이의나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죠? 채권자 이의,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명령. 이와 관련해 현재 부인권의 행사 주체가 채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그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파산과의 중대한 차이점이죠. 파산과 이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파산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같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612조 2항 단서에서 재단이 관리처분권에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인권의 주체를 회생위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높이자. 넷째,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걸 문제 때문에 공동관리인 제도를 뒀죠. 채무자가 관리이긴 하지만 그 부인권 행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파산관제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서 일종의 공동관리 한때는 시행했는데 요즘은 이제 흐지부지 됐죠. 벌써 그게 김태준 판사님 때니까 7, 8년 됐나요? 그렇죠? 어떤 제도가 있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것도 많습니다. 준칙으로 도입돼 갖고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현재 지금 활발하게 있는 것 있지만 어떤 거는 슬그머니 싹 사라진 것도 많죠. 관제인 대리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넷째, 현재 실무에서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법률이나 법원에서 정한 것보다 확장되어 있다. 목록의 완결성 조사, 우선 채권과 일반 채권의 변제 횟수나 변제 시작일을 조사하는 것, 채권에 관한 이의 반영을 이의간이 지나서도 조사하는 것은 회생위원회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무운영은 법률이 정한 인가결정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하여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채권의 존부 조사는 회생위원회 지위에 비추어 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두고 있으므로 회생위원이 법원의 결정에 가름하는 가리한 방식으로 채권의 존부 조사를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회생인이 업무 수행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회생위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연임을 허용하고 모든 회생위원에 대하여 회생위원으로서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회생위원이 지위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무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자, 이게 이제
5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주로 이제 회생위원 제도를 이제 개선점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이 논문이 개인회생 절차 실무적 쟁점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제 회생위원을 언급하면서 회생위원 업무의 어떤 개선 방향을 이제 개선 방향을 찾는데 논문의 어떤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논문의 개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